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밤, 또 9월을 1시간 앞두고 있는 밤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기도 했는데 참 아찔했던 하루였죠. 오늘은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훈풍으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 당일이었던 만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됐고요. 반도체 가격의 하락도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또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다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1.17% 하락입니다. 2326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82% 상승하면서 848.24에 마감했네요.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무섭게 실렸습니다. 오늘장에서 1조 6천억 이상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관망했던 가운데 개인이 홀로 1조 5천억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냈던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은 반대로 외인이 이끌었는데요. 오늘장에서 2,5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차지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나타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징 업종이나 섹터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꼽아보자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수산이나 육계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9월 6일까지 음식점들이 9시 이후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기 때문에 식재료 관련주들 좀 사재기 하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 받고 있는 건데요. 사조 시푸드, 사조 오양 등이 상한가고요. 지난주 구해줘 스탁의 종목이죠. CJ 시푸드도 함께 담겨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시면요. 또 지난주에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 예측한 대로 이번 주 게임주도 바로 올라갑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상한가, 넵튠과 넷마블 등 10% 내외 상승 보이고 있고요. 웹젠과 M게임도 함께 강세 띄었던 오늘장이었네요. 자, 이외에도 하락장 속에서 2차 전지나 5G, 또 코로나 관련주들 함께 움직였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9월달 시장은 대체 어떤 종목을 좀 미리 선점을 해봐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보시고 또 미리미리 예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지금 구해줘 스탁 더 많은 분들과 11시 함께 하고 싶어서요.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많은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은 어떤 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월요일 시작부터 좀 지수 흐름은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월요일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이 두 분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1시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저희 방송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저희에게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너무 짧다 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넘어오시면 게시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게시판에는 자세하게 사연들 남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쏙쏙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게시판 지금부터 바로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한 주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코스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좀 변동성이 컸던 만큼 할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포인트가량 빠졌고요. 1.17%가량 하락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거세서 깜짝 놀랐는데 오후장 들어서 빠진 뒤에 이걸 회복을 못하고 마감을 했어요. 내일장도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피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오늘 어쨌든 8월 마지막 거래일도 했었고요. 또 한 주 시작하는 거래일이기도 했었는데 우선 오늘장 한마디부터 좀 결론을 좀 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장 한마디 저는 이제 한 박자 쉬고라는 표현으로 이제 한마디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랑 수급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좀 정반대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던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기관이 좀 관망적 수급 역시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관망적 수급에서 조금 더 매도세가 우위를 좀 보이면서 어쨌든 하락 마감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금일장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MSCI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마감을 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했었지만 그에 반면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6월과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MSCI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작용을 하면서 약세 흐름이 보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일단 반등을 어쨌든 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해내면서 좀 아무래도 이제 그대로 돌격하라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 차트 속에 보시면 어쨌든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 저점에 대한 부분이 붕괴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의 좀 지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오는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희들 많이 방송에서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정도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시되 경솔하게 또 이렇게 경솔하지 않게 또 조심은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관점까지는 바라보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국들의 좀 주요 지표들이 좀 발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월 초하고 월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도 좀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깊게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화요일 장부터 좀 봐드리자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수출입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한국과
미국과 미국, 중국 제조업 PMI 지표 발표 일정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그 베이지북 발표 일정도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에 대한 그 Z 폴드 2죠. 이 기종에 대한 그 밖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신제품에 대한 공개 행사가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될 줄 알았는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 베를린 IFA 그 어떻게 보면 유럽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정과 이제 중국, 미국에 대한 서비스 PMI 지표 발표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추가적인 그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좀 예정이 있다라는 것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시장 살펴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반적인 오늘장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아무래도 추가적인 눌림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오늘은 한 박자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깔끔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참고해야 될 경제 지표라든지 이슈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뭐 코스피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심하고 보고 있었는데 자,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보이는 것만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장을 보면서 와, 오늘 장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과 집중 좀 해가자라는 뜻에서 이 말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요. 확실하게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작 이후에 내내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코스닥은 좀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 도피처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는 뭐 1조 넘게 지금 내다 팔았습니다만은 그래도 2,500억 이상을 외국인이 지금 사들였단 말이죠. 다행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800억 넘게 좀 내다 팔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한 달 내내 8월 한 달 내내를 놓고 본다면은요. 기관은 총 1조가 넘게 좀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만입니다. 네, 기관은 1조가 넘게 팔았고 다행히 외국인은 순매수를 나타내기로 했습니다만은 많지가 않아요. 한 1,400억이 조금 못 되는 규모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이 외국인의 이런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시장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급 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3월 어땠습니까? 뭐 급락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어찌든지 간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이 메이저들 뭐 흔히 말하는 뭐 외국인들 또 기관들 이들의 수급 구도가 뭐 좋았던 걸로 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빴어요. 그 중심에는 우리 시장의 그 중심에는 당연히 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메이저들의 동향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 손이 안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정말 올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좀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시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화, 또 양극화, 또 쏠림 현상은 얼마나 또 이게 심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산 종목만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안 산 것들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차라리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소외감 드는 이런 부분들 피할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즐겨야죠. 차라리 이런 즐기는 그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앞으로 무궁무진한 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런 시장,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5G 이런 쪽도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동안 사고 싶었어도 못 샀었던 이런 종목에서 오히려 기회를 본다면은 또 정말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여러분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메이저들 수급이요? 내내 나빴는데 뭐 오늘 나빴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이는 거 지금 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만 믿고요. 또 앞으로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종목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산 것만 떨어지고 내가 판 것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고 쳐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와 5G 꼽아주셨고요. 그 속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집중을 해볼지는 이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장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익률 체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현재 전문가와 또 종목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넷마블입니다. 전문가님, 넷마블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저는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넷마블하고 자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자, 넷마블도 역시나 오늘 게임즈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 기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넷마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역시나 뭐 단기적으로 게임즈 더 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되는데 더 보면 될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가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16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좀 아깝잖아요.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대한 이슈도 이제 막 탄력을 좀 받기 시작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지분뿐만이 아니라 그 빅히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어쨌든 이슈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목표가 설정을 좀 상향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 자체가 작년과 재작년 통틀어서 이제 가장 높은 지수를 좀 주가를 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그러니까 재작년 그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대 저항대로 18만 원 상향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마블 목표가 16만 원 잡아주셨고요. 최고가 16만 8,500원까지 도달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5%가량 챙겨드렸는데요.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조금 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18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더 보면서 수익 키워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전략 챙겨주셨네요.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종목 하나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코리아센터를 좀 살펴볼까요? 코리아센터 역시나 수익률이 68%가량 지금 놀라운 수익률 보이고 계십니다. 목표가 22,400원 처음 잡아주셨고요. 최고가가 26,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님, 코리아센터 역시나 또 좋은 종목으로 잘 골라주셨고 잘 가져가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목표가 역시나 상향 조정해 주시나요? 네, 사실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간에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진행을 하면서 네. 그거에 따른 수혜가 좀 장초반부터 좀 강하게 작용을 했고 또 상한가까지는 도달을 하진 못했었지만 상한가 직전에서 이제 풀렸던 그런 종목이었었습니다. 근데 뭐 장 후반에 지수 조정이 좀 아무래도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좀 끝까지 강세를 좀 이렇게 유지하진 못했었지만 그래도 뭐 상승폭 반납이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동시효과 때도 그 종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동시효과 진입되기 전 대비해서는 좀 상승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상향을 해서 29,000원 부근으로 좀 여기 화면에 좀 보이지가 않는데요. 29,000원 부근으로 좀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센터 한 달 전쯤 처음 구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잘 챙기면서 따라오고 계실까요? 지금 약 70%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있으신데요. 역시나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29,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더 보시면서 수익 계속해서 기분 좋게 더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충성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자, 또 이번에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종목 중에는요. 코스모신 소재 어떨까요? 이 부분 얘기해 볼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최고가 수익률 20%가량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역시나 넘어섰어요. 최고가가 17,400원까지 올라섰는데 자, 지금은 또 살짝 우리 방송할 때는 살짝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더 볼까요? 이거는 뭐 저의 사골 종목 아니겠습니까? 우려먹는 종목이죠. 네, 뭐 고유죠, 고. 일단은 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네, 보시겠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단의 추세대,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상단의 추세대, 좀 넓게 러프하게 잡더라도 이런 추세대, 이게 바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달리는 말입니다. 추세 하단에 주가가 근접하면은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바로 뭐 탄력적인 부분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지난주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사연에 맞춰서.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주가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어요. 안 밀리고 있죠. 이러면서 이 과정은 아무래도 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또 주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뭐 2차 전지, 이거 양극재 종목인데 굳이 이 종목 2차 전지와 관련하면 성장성, 또 이 종목 실적 이런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도 그렇고 다른 요일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도 아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메이저로 하여금 긍정적이죠.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가 나가는가 싶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매수 우위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를 살펴보자니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에서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조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체죠. 하반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이들도 지금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기타 기관권으로 매수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최근에 주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주체라는 것이죠. 이들 메이저들이 이런 우호적인 동향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봐야지 되는 어찌 보면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들을 확보하고 때문에 그만큼 지지대 역시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락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고입니다. 무조건 고고요. 탄력 하천이 이어진다면은 좀 넓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 정도 선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8,000원, 17,000원 정도를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뭐 상향하죠. 뭐 500원 조금 1,000원 정도를 더 높여서 18,000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면은 그래도 아직 단기적으로도 무난한 대응이 아닐까 싶고요. 뭐 그 정도의 가격에 도달하면은 그때 다시 코멘트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입이 닳도록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양극재 관련 기업으로 코스모신 소재 꼽아주셨었고 최고가 수익률 20%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자, 18,000원까지 조금 더 봐도 좋겠다라고 살짝 상향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도달하면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다른 요일도 계속해서 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사이좋게 한 종목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좀 얘기하고 싶다, 방송 나와서 짚어봐야 된다 하는 종목 하나 있을까요? 네, 유유제약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CMO 업체, 숨겨진 CMO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알려진 종목이다 한다면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마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이 숨겨진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악재가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개발의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 하고요. 일단 그런데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이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드는 거냐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생산 시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그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또 관심도가 정말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력도 있죠. 또 신뢰성도 있죠. 당연히 글로벌 업체들이요, 백신 개발 우리나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하든 해외에서 하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숨겨진 업체 유유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실게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별다른 방향성이 없네요. 옆으로 기는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그려집니다. 역시나 이격을 축소하고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평선들을 확보하고 있죠. 이 말은 또 그와 이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 영향이 기인한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구간의 산찰의 탄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코로나와 관련한 그 종목들이 다소간 쉬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 이렇게 탄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집중하고 보시다가 탄력이 탁 나오면은 그때 적절한 액션만 취하면 되겠죠.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는 것, 네, 전략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목표가를 네, 21,000원으로 설정해 드렸는데요. 그대로 뭐 유지 뭐 하고 어느 정도의 탄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CMO 관련 기업 중에 좀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유유제약 꼽아주셨었고요. 저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 슈팅이 확 나와줄지 모른다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목표가 21,00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계속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그리고 중간 점검까지 한 번에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또 오늘도 구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사연 보내시고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바로 사연들 만나볼 거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성공 사례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20%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한 70%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계시는 우리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님 두 분입니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종목들 책임지고 또 구해주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사연 안 보내신 분들 있다면 저희에게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도 좋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 받고 싶다라는 의사들 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란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검색해보시면 링크들이 뜰 텐데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우리 잘생긴 전문가님들 위에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바로 넘어오시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구해줘 스탁이 처음 방문이시거나 아직도 사연 어떻게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아서 방송 시간 안에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또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들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와 게시판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종목 추천 구해줘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좀 자세한 사연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161 최수창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종목 찾기가 어려워서 이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실적이 좋거나 또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최수창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도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혼자 종목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김충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혼자 종목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문을 구한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실적을 좀 중심에 놓고 유망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뭐 실적이 좋으면 더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으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쁘면은 뭐 잃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쁜 거에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앞으로 좀 더 기대가 예, 되는 네. 그런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자니 정부 정책과 또 맞물리면은 더 그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와 맞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아무튼 정책과 관련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해요. 네. 네, 그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OCI, 네, OCI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태양광과 관련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실적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실적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차트를 일단 보시면은요. 일단 이렇습니다. 작년 일단 빨갛게 보이네요. 뭐 이게 영업이익인데 적자죠. 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빨갛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 빨가면은 뭐 괜찮죠. 올해 그 빨간 걸 넘어서 까만 거를 나타내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올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분기 실적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요.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443억 적자가 났습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은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려졌고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역시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네, 마이너스 20억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네, 많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4분기라고 보여집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164억 정도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뭐 좋아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유가 있죠. 경쟁 업체들 뭐 관련 부품과 관련해서 생산 차질을 빚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예상과는 다르게 이 태양광 발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핵심 소재죠. 뭐 태양광 폴리실콘, 네, 폴리실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뭐 당연히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죠. 사실 이거를 통해서 또 그린 뉴딜과 한번 맞물리는 부분들도 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풍력도 그렇고요. 뭐 태양광도 그렇고 또 수소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담은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인데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아주 글로벌적인 추세란 말이죠. 트렌드예요.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봐야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 차트로 돌아와서 본다면은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메이저 매수세 유입 또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은 최근에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약간 일관성 없는 그 패턴을 보입니다만은 국내 기관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외국인이라면은 시세를 또 나타내는 것이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에서의 매수 또 연기금의 그 동향도 나쁘지 않죠. 또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 확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때문에 수급 개선은 이어질 것이고 이 메이저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런 구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좋은 우호적인 환경은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뭐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넓게 보겠습니다. 많이 안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가 매수세의 유입의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부담 없이 이 종목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좀 이 안에서 좀 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와 이격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85,000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을 보자니 여기서 지지를 나타냈었던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5,000원 선에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좀 넓게 55,000원 정도 이 구간을 손절 가격을 설정하고서 대응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흐름 보면서 수시로 다시 코멘트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실 OCI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에서도 봤거든요. 이 그린뉴딜에 이제 올라탔다. 과연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 자, 관련해서 흑자 전환으로 앞으로 또 실적 기대감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메이저 수급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85,000원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라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기대하시면서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사연 만나봐야겠죠. 이번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바로 열어볼게요. 자, 문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게시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님하고 부르시는 분 한번 만나볼까요? 끝번호 4787 김동희 시청자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 시장 보니까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섣불리 무서워서 매수를 좀 못하겠는데 저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키워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뭐 누구나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좋아하죠. 그만큼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소 좀 공격적인 성향도 있으신 우리 투자자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은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요즘 시장에 또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참 강하게 갑니다. 근데 또 위험 요소들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동희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려 볼까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에도 이 섹터 하나를 지켜냈던 섹터가 있습니다. 5G 섹터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좀 눈에 띄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테크를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국내 시장 점유율 전체로 따졌을 때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사업 부문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5G 관련주로 해서 네트워크 정비 사업 부문,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문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으로 해서 그 레이더나 유도무기체 같은 이런 그 지휘 통신 체계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방산 안테나 부문에 대한 사업 부문이 또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이 5G 같은 경우에는 이 5G 산업과 좀 가장 큰 연계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 대비해서 이 90%에 가까운 매출을 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산업에 대해서 좀 가장 강력한 그런 수혜주로 좀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3개년간의 이 매출을 좀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3천억대 이상을 매출액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상용화에 좀 본격 원년에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된 그 기존 대비해서 더욱 확대된 매출 성장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이미 그 6월 말만 하더라도 좀 10,000원대 주가였어요.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한 30,0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300% 가까운 이제 상승률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위주로 좀 최근에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또 메이저 수급이 어쨌든 좀 주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혜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외출과 비대면 쪽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통신업계에 대한 또 필요성도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좀 있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에 대한 수혜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뭐 사실 미국발을 시작으로 해서 뭐 유럽 그리고 뭐 최근에 인도까지 이 중국 쪽에서 나온 그 통신 기계나 통신 장비 같은 걸 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철수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에릭슨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다른 네트워크 장비사들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졌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역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에릭슨과 이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분과 좀 밀접한 그 유대 관계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 동사의 수혜도 좀 강력하게 보여줬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또 오늘 장에서도 지수가 조정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좀 반등을, 그러니까 지지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신다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스테크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표만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탄하게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점심장 들어서면서 좀 급격하게 하락을 나왔었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딱히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 또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4,600원 목표가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500원, 27,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상승세 지켜놨던 5G에서 구해주셨고요. 에이스테크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34,6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까지 잘 가져가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주식 새내기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 사연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7229 신혜윤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많은 주식 새내기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자꾸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주식 새내기분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먼저 정리해 보시죠.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으신 주식 새내기 분의 사연도 접수 완료입니다. 김충성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바이오주가 좀 사실 어렵긴 할 텐데 이 관심은 많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계속 망설이고만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새내기 투자자분들도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오르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나 그 종목들이 많이 오릅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밀고자 하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제약 바이오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비록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백신, 치료제,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뭐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또 관심을 두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주식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쉽게 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또 친숙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ABL 바이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와 관련해서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임에도 그런 것이 맞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뭐 유럽 종양학회에서부터 해서 다음 또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해서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움직이면 전기차가 움직이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의 종목들도 이런 이슈
뭐 이벤트 스케줄들이 딱 나오면은 그 전부터 움직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그 주요 학회 일정에 맞춰서 뭐 선제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뭐 항체 치료제 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그 상업화를 일단은 중요한 그 구도란 말이죠. 돈 버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뇌질환 치료제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뇌질환 치료제 어찌 보면은 뭘까요? 이 파킨스병의 그 원인이죠. 말이 좀 어려워서 적어왔는데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의 그 뇌질환 치료제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겨냥을 해서 치료를 좀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글로벌 상위 20위 안에 드는 15개의 그 제약사와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 수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기술 수출과 관련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정말 진행이 된다면은 탄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 그 주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최근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넓게 보면은요, 이러한 그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스권 상단 충분히 돌파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두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메이저들의 이 동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비교적 강도 높게 좀 쏴준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에서도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는 연기금, 이들 역시 꾸준하게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기관권들의 동향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수급도 뒷받침되는 종목, 말씀드렸던 모멘텀 되어 있습니다. 또 유동성, 수급이죠. 네, 그런 부분들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들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최근에 형성돼서 바로 전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과 걸쳐서 또 박스권 상단에 걸쳐서 이 안에서 좀 다소간의 등락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수급되고 모멘텀이 뒷받침되는데 이 상단 못 뚫겠습니까? 이 부분을 뚫는다면은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마디 가격인 4만 원 선을 목표가로 우선적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00원 선이죠. 네, 32,000원 선인 이 가격 라인을 우선적으로 손절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뭐 계속적으로 흐름을 보면서요 뭐 여러분께 코멘트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좀 친근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ABL 바이오로 구해 주셨습니다. 주요 학회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 업체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4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주식 새내기님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해드린 종목들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종목 정리해 보시죠. 자, 9월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장은 또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 먼저 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강현자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내일장 그리고 9월달 전략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리를 해주시죠. 9월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초중반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초기나 중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 돌격하라는 시간이 시장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말쯤에는 이제 우리가 또 소비를 필요한 또 추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장의 조정세도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솔하지 않되 비관적인 관점으로는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좋게 김충성 전문가에게도 여쭤봅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네,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연휴, 명절 앞두고서 추석 사실 있죠. 시장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여의치 않은 모습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생각인데, 근데 더 어려웠던 3월장을 좀 겪어왔단 말이죠. 그 중심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개인 형님들, 또 개인 누님들이 있었잖아요. 네, 믿고 가야죠. 네, 좋을 겁니다. 화이팅 하자고요. 예, 화이팅! 응원까지 함께 실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도 구애받고 9월달 전량까지 들어봤는데요. 9월장도 여러분들 힘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김춘선 전문가 두 분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구해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